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테네가 BC 6세기 말에 어떻게 민주화되었는지 말씀을 드렸죠. 클레스테네스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리쿠르고스의 제도대로 좀 이상한 제도 있잖아요. 아고개를 열심히 시키면서 젊은이들한테 아고개를 열심히 시키면서 뭐 전사를 기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하고 있었죠. 아테네는 귀족들의 세력이 약해지고 평민들이 힘을 얻으면서 소위 민주주의 기초가 놓여졌죠. 그래서 헤로도토스는 여기에 대해서 아테네는 원래부터 강한 나라였지만은 민주주의가 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경우는 어떤가 하면은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 웬만한 데 다 정복을 했죠. 이때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다 끝났나 했는데 그러나 실은 여기 그리스에 대해서 아직 욕심 버리지 않았어요. 다리우스 왕이 수사에 있는데 지금 오른쪽 왼쪽 다 정복했지만 요 에게 건너 그리스도 탐을 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 이전에 먼저 이 스키타이족에서 하는 이 지방, 현재 우크라이나 지방, 옛날에 할아버지는 아니지만 키로스 왕이 정복하려다가 실패한 거, 그게 먼저 눈독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BC 513년 3월 다리우스의 군대가 당시 수도인 수사를 출발합니다. 바로 여기죠.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헤로도투스에 따르면은 육군만 한 8만 명이었다고 해요. 육군이 8만 명이면은 그게 이쪽에 보급을 해야 되니까요. 마차도 따라가고 마차 끄는 사람도 따라가고 그리고 바다 쪽으로도 보급을 합니다. 배들이 이렇게 따라가죠. 어, 그리고 옛날에는 이 군대 가면은 상인들도 많이 따라와요. 보급품이 모자라면 사제 물건을 사야 되고 게다가 심지어 창녀들도 때를 지어서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의 병력이 따라간 거죠. 예. 하여튼 그 병력이 쪽으로 쭉쭉 갑니다. 가서 이제 사르디스에서 보급을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현재 그 보스포러스예요. 현재 터키죠.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렇게 마케도니아 트라키아를 지나서 현재 우크라이나 쪽으로 계속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군이라는 게 있대. 옛날 이란 쪽에 유래했지만은 뭐 메디아군, 리디아군 다 따라가죠. 근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만든 식민 도시들이 있던 이제 이오니아 쪽 사람들도 많이 따라갔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스키타이 원정에 참여한 이오니아 도시들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지도가 있죠. 보면 아주 아래부터 크니도스, 코스, 할린, 카르나소스, 밀레토스, 프리에네, 에페소스, 콜로폰, 클라조메나이, 사모스, 아소스 등 그리고 제가 한글로 적지 않은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크고 배도 많고 유력한 도시는 밀레토스였어요. 그리고 이 원정에는 안 따라간 같은데 히피아스라는 인물이 이쪽에 있죠. 이 친구는 아시겠지만 아테네에서 그 참주를 하다가 아테네가 민주화되면서 페르시아로 망명한 친구인데 나중에 또 등장합니다. 이름을 한번 기억해 두세요, 그냥.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 둬야 할 인물이 바로 이 밀티아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친구는 이 이오니아의 중에서도 케르소네세라고 현재 영어로는 갈리폴리, 터키 말로는 갈리볼루라는 이름의 요 반도를 지배하던 참주였습니다. 참주. 이 밀테데스의 할아버지가 페이지스타스토스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끌고 이민단 이끌고 가서 여기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여기 참조가 되었죠. 그리고 그 참조 손자인 거죠. 그리스 사람들은 애들 이름을 지을 때 좀 무성하게 짓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은 할아버지 이름을 그러니까 아들의 할아버지인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붙이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밀티아데스 아버지는 밀티아데스를 낳고 자기 아버지 밀티아데스 이름을 따서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게 되게 많아요. 이게 소포클레스도 손자 이름이 소포클레스였고요. 또 극작가였거든요. 그거에 뭐 수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이름을 달고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 친구도 다리우스 왕의 스키타이 원정에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 원정에서 이오니아인들이 맡았던 가장 큰 임무는 실은 어,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보스포러스 해협. 현재 이스탄불, 그 당시에 비잔티움이라는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식민 도시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 흑해로 들어가, 배가 여기를 통과하면 흑해로 들어가는데, 이 당시에, 음, 이쪽에서 이쪽에서 온 그 군대가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여기를 지나갔으니까, 여기 해협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건넜을까요? 배다리를 놓았어요. 배다리. 물론 이 그림은 상상도인데요. 이건 사실은 그 한참 후에 크스렉세스 원정 때 배다리를 묘사하는 건데요. 이 당시도 비슷했을 겁니다. 비잔티움으로 건너갈 때 이런 식의 배다리를 놨을 겁니다. 근데 이 배다리를 놓은 기술자들이 대부분 이오니아 사람들이었고, 이 배들도 대부분 이오니아 아니면 페니키아 출신의 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요 다리로 그래서 사람들과 말이 건너갔는데요. 양쪽에 보면 천 같은 걸로 가려져 있죠. 이거는 이제 말이 양쪽에 바다를 보고 놀라지 말라고 천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오니아 사람들과 그리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가운데 주력 병력이 일로 건너간 거죠. 그런데 실은 수사에서 그러니까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현재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려면은 실은 강을 하나 더 건너야 됩니다. 쭉 가다가 이렇게 여기 강이 하나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다뉴브 강입니다. 꽤 큰 강이죠. 이게 이제 이쪽에 흑해로 흘러 들어갔는데 출발은 독일쯤에서 출발해서 이 위에 있어요. 독일쯤에 출발해서 오스트리아 지나고 헝가리 지나고 루마니아, 불가리아 지나서 이렇게 흑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널 때도 배다리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문제죠. 좀 더 도식화된 지도를 보시면요. 이게 다뉴브강 하류인데요. 독일어로는 도나우강이라고 하죠. 이 하류의 삼각주 보세요. 여기는 강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강줄기가 너무 많아요. 이걸 다 건너긴 좀 그렇고 한 방에 건널 수 있는 곳은 이쪽이 좋습니다. 이쪽으로 가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좋아요. 이 근처 갔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다뉴브강을 그리스어로 이스트로스 강이라고 했어요. 이스트로스. 하여튼 이쪽으로 갔을 텐데 근데 이쪽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강이 꽤 넓거든요. 어쨌거나 다리우스 왕의 군대는 이게 보스포르트 해협도 건너고 다뉴브 강도 건너서 계속 이제 북쪽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쭉 간 거죠. 쭉 갔습니다. 스키타이족이 지배하는 이 땅으로 가서 정복을 하려고요. 근데 스키타이족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키로스 왕 때도 그랬지만은 일단 뭐 대군을 상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도망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우스 군대는 계속 또 스키타이족을 쫓아서 추적을 하면서 이렇게 쫓아갔고. 근데 아무리 쫓아가도 저기 나타나야 싸움을 하지. 안 나타나니까 결국엔 다리우스 왕도 포기를 하고 이렇게 돌았습니다. 돌아서서 이렇게 계속 다뉴브 강으로 돌아와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 돌아오는데 뒤에서 스키타이족이 습격을 합니다. 이건 예전에 기로스 왕이 스키타이족을 정벌하러 갔다가 당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 그러니까 아무리 쫓아가도 뭐 잡히진 않고 대신에 후퇴하면 그 군대란 거는 영원히 보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급 떨어질 때가 좀 되면은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오려 그러면 뒤에서 습격을 하는 거. 뒤에서 활을 쏘고 투장을 던지고 뭐 방법이 없죠.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일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그 8만의 보병을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오다 보면은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게 역시 이
그 다뉴브 강이죠. 아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지만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되죠. 그런데 여기 팔만이 오는데 뒤에서 스키타이족이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다뉴브강의 배다리를 지키고 있던 부대가 바로 이오니아 사람들의 군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밀티아데스를 비롯한 이오니아 사람들은 이 다뉴브강에서 배달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저 강변 북쪽 강변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뭔 일이 날까요? 강 건너에서 갑자기 스키타의 병사들이 나타나서 이 남쪽을 향해서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남쪽에서 배달을 지키고 있는 게 페르시아 사람들이 아니고 이오니아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예, 다리를 끊어달라. 그러면은 다리우스는 우리가 처리하겠다. 솔깃하죠? 솔깃합니다.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정에 따라온 이오니아 사람들이 페르시아인들이 좋아서 따라온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하니까 억지로 따라온 거죠. 게다가 여기 밀티아데스 같은 인물은 원래 아테네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 아테네 후손으로서 이게 케르소네스에 저 현대 갈리폴리를 점령하고 참주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까 페르시아보다는 아무래도 그리스 쪽에 더 그뿐 아니라 여기 다른 뭐 여기 나라 사람들 뭐 프리엔네, 에페소스, 밀레토스, 아소스 다 원래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마침 예전에 기로스 왕을 잡아 죽였던 그 스키타이 족이 이번에는 다리우스를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만 딱 끊어주면은 다뉴브 왕이 다리만 끊어주면은 다리우스의 앞제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밀티아데스가 이 이오니아 군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왜냐? 결정을 해야 되니까 진짜로 스키타이 쪽에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 다리우스를 배신하고 다리를 끊어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는데 밀티아데스를 비롯해서 다른 이오니아의 장수들은 처음엔 대체로 이렇게 다리 끊자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밀레토스 대표가 일어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이오니아를 지배하는 참주들이 많았는데 이오니아 도시들은 참주들이 많았어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참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참주 여러분들 말입니다. 밀티아데스 장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페르시아 왕의 보증 없이 여러분이 참수 노릇을 계속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은 싫지만 페르시아 왕의 힘은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을 포기하고 여기서 배다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다리우스의 도강을 그러니까 강을 건너는 것을 성공시킨 밀레토스의 참주가 바로 히스티아이오스라는 인물입니다. 히스티아이오스. 이 친구는 밀레토스의 참주니까 밀레토스란 도시의 힘을 반영한 발언을 했던 거죠. 밀레토스는 유명한 탈레스의 고향이죠. 그 세상 모든 것은 물로 되어 있다. 탈레스는 굉장한 기술자였고 굉장한 과학자였어요. 이게 탈레스라는 인물이 밀레토스에서 나타난 게 우연이 아닙니다. 밀레토스는 이오니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폴리스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학문과 예술이 굉장히 발전한 폴리스였어요. 근데 따라서 거의 이오니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심지어 이제 밀레토스 출신들이 이제 이 근처 여기 현재 갈리폴리 근처 요 마르마라해인데요. 마르마라해 근처 도시들을 많이 정복해서 또 식민지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이오니아 지역에 굉장한 영향을 갖고 있던 세력이죠. 밀토스 사람들이. 밀레토스의 참주가 바로 히스티아이오스였고, 이 히스티아이오스 본인도 이 페르시아 왕이란 배경 없이 이 밀레토스의 참주 노릇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조금 아리까리했던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다리우스는 히스티아이오스가 굉장히 대견해서 좀 상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불러서 네가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다뉴강 배다리를 잘 관리했다면, 뭐 유지했다면, 뭐 이런 식으로 묻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 상을 주고 싶을 때 뭘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여기 트라키아인데 요 지역이 트라키아 지역에서도 미르키노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당시는 정말 시골 마을이었어요. 여기로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히스티아이오스가. 자기도 식민지를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요 자리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우스는 뭐 좋은 네 맘대로 하자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마침 여기 다리우스 부대가 이렇게 북쪽으로 갈 동안 서쪽으로 트라키아를 정복하려고 한 메가바조스라는 페르시아 장군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다리우스가 돌아오니까 자기도 돌아온 거예요. 이 트라키아를 정복하고 난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미루키노스에서 신도시가 건설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결국 수사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어, 다리우스 왕을 만나서 메가바조스가 물어본 거예요. 이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던데 뭡니까? 그러니까 다리우스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히스티아이오스한테 거기 하나 줬다. 그러니까 메가바조스가 깜짝 놀랍니다. 이 수사에 도착한 메가바조스가 다리우스 왕한테 막 뭐라고 막 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도 그 밀레토스는 강력한 폴리스고, 그리고 이게 이쪽에 그 식민지들도 많은데, 여기 이제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이 해협 근처에 식민지도 많은데, 여기까지 이제 식민지를 하나 더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 밀레토스가 여기 에게를 거의 다 장악하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한테 대들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히스테리오스한테 이 땅을 주고 말았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다리우스가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우스가 많이 생각을 했죠. 이제 와서 어떡하지? 이미 준 것 뺏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